네, 안녕하십니까. 화순 전남대병원 혈액내과 정성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증상이면서도 합병증일 수 있는 뼈병변, 그리고 그 뼈병변과 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발골수종의 주요한 증상은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칼슘 수치가 올라가는 고칼슘 혈증, 그리고 콩팥 기능이 감소되는 신부전, 그리고 빈혈,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골병변에 관한 내용입니다. 골병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가장 흔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검사법에 따라서 일부 다를 수 있지만 진단 당시에 약 10명 중 8명의 환자가 뼈병변을 동반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뼈 관련하여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러한 뼈 관련 뼈병변이 허리뼈와 그리고 갈비뼈에서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즉 허리 통증이라든지 또는 갈비뼈의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이고, 이와 관련하여 심하게 되면 골절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유발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뼈의 병변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뼈가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뼈가 파괴된다면 칼슘이 혈액 내로 과도하게 나오기 때문에 심한 고칼슘 혈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혈중 내에서, 혈액 내에서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은 탈수라든지 또는 환자가 피로감을 느낀다든지 너무 기운이 없다든지 또는 아니면 심각하다면 의식까지 감소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정상인의 뼈가 생성되는 그림과 그리고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뼈 병변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정상인 같은 경우는 뼈를 파괴시키는 파골세포와 그리고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가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일부는 파괴되고 일부는 다시 만들어지는 이러한 형태를 이루는 반면에, 다발골수종 환자에서는 뼈를 만들어내는 조골세포의 기능은 현저히 떨어지고 뼈를 파괴시키는 파골세포의 기능이 현저하게 증가되면서 뼈가 주로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그림에서와 같이 뼈가 파괴가 되면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렇게 머리뼈 사진에서 마치 구멍이 난 것과 같은 이런 골용해성 병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옆에 그림은 보시는 것은 이제 팔뼈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다양한 골용해성 병변, 뼈 병변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이 환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경우여서 이렇게 골절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리뼈에서도 이렇게 뼈가 텅 빈 듯한 골용해성 병변이 있는 것을 엑스레이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뼈 병변은 단순히 진단 시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 시에 없다고 하더라도, 또 진단 시에 발견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치료 과정 중 또는 아니면 경과 관찰 중에서도 약 10명 중 많게는 9명의 환자에서 추가적으로 골병변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골병변은 치료 과정 중에서 척추 골절이라든지 또는 발생한 부위의 골절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뼈 병변 외에도 골격계 합병증이란 말을 간혹 사용을 합니다. 골격계 합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뼈 병변으로 인한 골절 또는 척추신경의 압박,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수술이라든지 또는 방사선 치료를 통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골격계 합병증이 사실 중요한 이유는 생각하시는 것처럼 뼈 병변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발생한 장소에 따라서
움직임을 제한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 되면 환자분의 삶의 질이 감소할 수가 있겠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 그리고 물리적 치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의료 관련한 비용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생존율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골절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와 골절이 발생한 환자의 생존 기간을 비교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붉은색이 치료 기간 중 골절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 그리고 푸른색이 치료 기간 중 골절이 발생한 환자의 전체 생존 기간, 즉 진단 당시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기간을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료 기간 중에 골절이 발생한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생존 기간이 더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단순히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러한 뼈와 관련된 병변 그리고 골절이 발생한다면 그걸 해결하기까지 여러 가지 치료가 필요하겠고, 다발골수종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도 제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이루어져서 이런 생존기간의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뼈 병변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검사법을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선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순 엑스레이를 찍어서 저희가 골 병변을 찾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방법은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엑스레이를 촬영을 했을 때 적어도 약뼈의 3분의 1 이상이 파괴되어야만이 이 엑스레이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부 환자에서는 골 병변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러한 골 병변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이 현재는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T를 찍는다든지, 전체 몸에 대한 CT를 찍는다든지, 또는 아니면 MRI를 촬영한다든지, 또는 아니면 전신 PET-CT를 찍음으로써 골 병변을 조금 더 빨리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법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따라서 시행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 여러 가지 검사를 동시에 시행을 함으로써 골 병변을 확인하고자 하는 검사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뼈 병변이 확인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이를 치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치료하는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수술적인 방법, 그리고 방사선 치료, 그리고 약물 치료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약물 치료라는 것은 물론 통증이 발생했을 때 그 통증을 억제시키는 진통제, 이러한 것이 아니라 뼈 관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골 흡수 억제제, 흔히 말씀드리는 뼈주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앞선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뼈 병변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심한 골 용해성 병변과 함께 골절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골절에 대해서 당연히 수술적인 방법이 들어가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오른쪽 그림에서 다리뼈에서 보시는 것처럼 골절이 실제로 없다고 하더라도 골 용해성 병변이 너무 심각해서 조그만 충격에도 곧 골절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예방적으로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술적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뼈의 골절이 가장 흔하게 동반이 되는데요.
뼈 골절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심각한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이런 통증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하거나 또는 풍선 성형술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술적 방법은 척추 골절이 일어난 모든 환자에게서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방법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증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든 환자가 이런 수술적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외과 선생님들과 협진을 통해서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선택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한 시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술적 방법보다 척추에 골절이 있었을 때 척추 보조기를 착용을 하면서 보존적인 방법을 시행하는 것이 더 흔할 수가 있습니다. 척추 보조기는 여러 골절이 있으면서 통증이 심한 환자분들에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착용을 하시면서 생활을 하시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움직이거나 또는 앉아있을 때 반드시 착용을 하시도록 하고 누워서 착용을 하거나 또는 벗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느 정도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착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런 척추 보조기의 사용은 이제 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골절 부위에 대해서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그 부위에만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예방적 방법으로서 뼈 주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뼈에 놓는 주사는 아니지만 뼈 병변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간단히 설명드리기 위해 뼈 주사라고 통칭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골 흡수 억제제로서 엑스지바라는 약과 그리고 조메타라는 약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환자의 골격계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험이 되고 있는 것은 조메타라는 약제의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조메타라고 하는 약제는 4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혈관을 통해서 주사를 맞는 것이 되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장 기능이 좋지 않았을 때는 용량의 감량 또는 아니면 중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엑스지바라고 하는 약제는 보험은 되지는 않지만 현재 사용이 허가가 되어 있는 약제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하게 되는데 조메타와 다르게 혈관이 아닌 피하로 주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용량을 투여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 신장 기능이 중요하느냐? 다발골수종 환자분들의 많은 환자분들이 진단 당시에 신장 기능, 콩팥 기능이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환자분에서는 투석까지,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환자가 뼈 병변이 동반되었다 하더라도 신장 기능이 감소되어 있는 환자분에서는 조메타, 졸레드론 산과 같은 약의 용량을 신장 기능에 따라서 줄여서 사용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아니면 신장 기능이 크레아틴 청소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환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를 했을 때 하나의 대안으로서 저희가 엑스지바 데노스맙의 사용을 이런 환자분들에게는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런 환자들의 뼈 병변에 더 이상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도 데노스맙의 투여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뼈 주사 투여에 따라서 주의사항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저 칼슘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투여와 함께 칼슘이나 비타민 D의 병용 투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졸레드론 산과 같은 약제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신장 기능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여 전에 치과 검진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이런 뼈 주사를 사용함으로써 악골 괴사, 이렇게 치아, 뼈에 이런 괴사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최대한 예방하는 방법이 치아의 전반적인 상태를 미리 좋게 유지하는 것이, 위생 상태를 좋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을 주의하는 것이 이제 뼈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진단 당시에 파악된 뼈 병변에 따라서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뼈 병변이 많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에는 골절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약간의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엑스레이상 또는 기타 검사에서 뼈 병변에 의해서 골절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2, 3개월 정도 굉장히 조심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몸의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력이 감소된다면 골절의 위험성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걷는 운동 또는 일부 운동을 통해서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하나 근력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영양 섭취도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가입니다. 과도하게 부하가 갈 수 있는 한 부분에 과도한 체중이 쏠릴 수 있는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것을 고려했을 때는 이렇게 수영과 같은 일부 물 안에서 걸어 다니거나 또는 수조 운동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아니면 근육을 이완할 수 있는 스트레칭도 중요한 방법이 되겠고 또는 명상 같은 것들도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뼈 병변을 잘 관리한다면 치료받는 기간에도 아프시지 않고 적절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를 유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잠깐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료받으시는 선생님들에게 적절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건강한 치료 기간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